시어머니 밥그릇에 침 뱉고 며느리의 학대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올해 74세이신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셨다고 해요. 특히 며느리 최은주 씨는요, 주변에서 효부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친딸보다 낫죠. 할머니가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실 정도였대요. 그런데요, 올해 3월 아들이 출장을 다녀온 후에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말수가 줄어들고요, 며느리만 보면 움찔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손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요,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요, 아들은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엄마한테 잘해주는데 설마. 하지만 한 달 후요,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탈수 증상으로요. 그리고 그날 밤요, 아들은 집에 몰래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는데 화면에 찍힌 장면을 보고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엄마한테 밥그릇에 침을 뱉고 있었거든요. 이거나 드세요, 어머니. 침에 걸린 것들은 맛도 모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치매 환자 학대의 실태와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보호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박정숙 할머니와 며느리 최은주 씨의 관계는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아들이 은주 씨를 집에 데려왔을 때요, 할머니는 정말 좋아하셨대요.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은주 씨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고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요,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요, 말벗도 되어드렸어요.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야. 친딸보다 낫지. 할머니가 경로당 가서도 자랑하셨고요. 은주 씨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친정 부모님 일찍 여의어서요. 어머니가 제 친엄마 같아요. 그렇게 6년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부터요, 할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요, 방금 일을 잊어버리시고요. 며느리야, 나 점심 먹었니? 어머니, 30분 전에 드셨잖아요. 그래? 내가 먹었나? 처음에 은주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꾸 깨셔서 거실을 배회하시고요, 화장실을 못 찾으셔서 실수하시고요. 어머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은주 씨는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됐어요. 아침에는 할머니 실수하신 것 치우고요, 낮에는 회사 가고요, 저녁에는 저녁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또 실수하시면요, 다시 청소하고요. 나 너무 힘들어. 은주 씨는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어머니 병원 한번 모셔가 봐요. 그래, 알았어. 작년 10월 가족들이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여러 검사를 한 후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은주 씨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그리고 그때부터요, 뭔가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2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증상이 더 심해지셨어요.
낮과 밤을 헷갈리셔서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시고요. 나 출근해야 해. 늦었어. 할머니는 40년 전에 퇴직하셨는데요. 기억 속에서는 아직 일하시는 거예요. 은주 씨가 달래서 다시 재우고요. 겨우 잠들면 1시간 후에 또 깨시고요. 며느리야, 나 밥 안 먹었어. 어머니, 1시간 전에 드셨어요. 거짓말. 나 안 먹었어.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은주 씨는 매일 밤 잠을 3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회사에 가면 졸고요. 상사한테 혼나고요. 집에 오면 할머니가 또 실수해 놓으신 걸 치우고요. 아휴, 진짜. 은주 씨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요, 할머니가 화장실을 또 잘못 찾으셔서요. 방바닥에 실수하셨어요. 어머니, 맨날 이러시면 어떡해요? 은주 씨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겁을 먹으신 듯 움츠러드셨고요. 미안해. 그날 밤 은주 씨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못하겠어. 어머니 요양원 보내요. 여보, 그건 좀. 당신은 회사만 가면 끝이잖아. 나는 매일 이거 치우고 말 안 듣는 어머니 달래고. 미치겠어.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요양원 보내기 싫었고요. 아내는 한계에 도달했고요. 그럼 당신이 돌봐. 나는 못해. 은주 씨는 그날 밤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서 잤어요. 다음 날 돌아왔을 때요,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대신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당신은 간섭하지 마. 남편은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와이프가 이해해줬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어떤 결심을 한 건지요. 그날부터 은주 씨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챙겨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뭔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말투는 건조했고요,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그리고 며느리의 학대는요, 아주 교묘하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는 은주 씨와 할머니만 남았어요. 할머니가 점심때 밥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미안해하시면서 닦으려고 하셨는데요. 은주 씨가 밥그릇을 확 빼앗았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면서 왜 먹으려고 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매일 청소하는 게 나라고요. 은주 씨는 할머니 앞에 있는 반찬을 치워버렸어요. 오늘 점심은 그냥 굶으세요. 어차피 금방 잊어버리실 테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요. 그냥 고개만 숙이셨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할머니가 배가 고프셨는지요, 부엌으로 가셨어요. 며느리야, 나 배고파. 점심 드셨잖아요. 아니야, 나 안 먹었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시간 전에 드셨다고요. 은주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점심을 못 드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정말 먹은 건지 헷갈리셨어요. 그래? 내가 먹었나? 네, 드셨어요.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하기 30분 전이었어요. 은주 씨는 그제야 할머니한테 밥을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할머니는 배가 너무 고프셔서 급하게 드시다가요, 또 흘리셨어요. 아이고. 은주 씨가 혀를 찼어요. 진짜. 애들도 이것보단 잘 먹는데. 할머니는 움츠러드셨어요.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면요, 할머니한테 밥을 제때 안 주고요. 배고프다고요? 아까 드셨잖아요. 할머니는 헷갈리셔서요, 자신이 진짜 먹었나 싶어서 참으셨어요.
어느 날은요, 할머니가 화장실을 또 실수하셨는데요. 은주 씨가 확 잡아당기면서요,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제발 좀, 화장실이 여기라니까요. 할머니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요, 할머니가 목욕을 하시다가 미끄러지셨어요. 아야! 은주 씨가 들어와서 봤는데요, 할머니를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혼자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야, 도와줘. 안 돼요. 스스로 하셔야죠. 할머니는 10분 동안 혼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어요. 차가운 욕실 바닥에서요.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은주 씨는 할머니가 밤에 깨시면요, 방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어요. 나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지만요, 은주 씨는 무시했어요. 며느리야, 화장실. 참으세요. 할머니는 결국 방에서 실수하셨고요. 다음날 아침 은주 씨한테 또 혼났어요. 왜 방에서 이러세요? 냄새 나잖아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씀 못 하셨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부부 싸움만 날 것 같고요. 그냥 참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남편이 일주일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여보, 엄마 잘 부탁해. 걱정 마. 잘 모실게. 은주 씨는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공항으로 떠나자마자요, 은주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동안 눈치 볼 사람이 없네. 첫째 날 할머니는 아침밥도 못 드셨어요. 며느리야, 나 배고파. 어머니 다이어트 하셔야죠. 너무 뚱뚱하세요. 할머니는 전혀 뚱뚱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라가고 계셨어요. 점심때도요, 은주 씨는 자기만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요, 할머니한테는 물만 주고 방에 가 계시라고 했어요. 밥. 아까 드셨잖아요. 맨날 거짓말 하시네. 할머니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둘째 날 할머니는 거의 하루 종일 물만 드셨어요. 저녁에 은주 씨가 라면 하나를 끓여다 줬는데요.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프셔서 급하게 드시다가 목에 걸리셨어요. 할머니가 기침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셨는데요. 은주 씨는 그냥 지켜만 봤어요. 천천히 드시라니까요. 맨날 말 안 듣고. 할머니는 겨우 기침을 해내셨지만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은 그냥 두겠구나. 셋째 날 할머니는 목욕을 못 하셨어요. 며느리야, 나 씻고 싶어. 귀찮아요. 더러운데 참으세요. 넷째 날 할머니는 약도 못 드셨어요. 치매약 혈압약을 드셔야 하는데요, 은주 씨가 안 챙겨줬어요. 약 좀. 어머니, 그런 거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치매는 안 나아요. 다섯째 날 할머니는 거의 침대에 누워만 계셨어요. 힘이 없으셔서요, 일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은주 씨는 가끔 방문을 열어서 확인만 하고요, 그냥 나갔어요. 아직 살아있네. 다행이다. 여섯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계셨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 은주 씨가 깜짝 놀라서요, 할머니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의식이 흐릿하셨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제야 은주 씨는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119에 전화했고요,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은주 씨한테 물었어요. 환자분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신 게 없으시네요.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영양실조 상태고요. 네, 그럴 리가. 그리고 이 멍들은 뭔가요? 팔, 다리 곳곳에 멍이 있어요. 그건
어머니가 침에 걸리셔서 자꾸 넘어지세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은주 씨를 봤지만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입원하셨고요. 링거를 맞으셨어요. 은주 씨는 급히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남편은 깜짝 놀라서 다음날 급히 귀국했어요. 남편 민수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요. 할머니는 입원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 민수 씨가 달려가서 엄마 손을 잡았는데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손을 움츠리셨어요. 엄마, 나야. 아들. 할머니가 아들을 보시더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들. 아들아.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민수 씨는 이상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말랐는지, 왜 이렇게 겁먹으신 것 같은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민수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상담 좀 하시죠. 상담실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탈수, 영양실조, 약물 복용 중단. 그리고 이 멍들은요, 낙상으로 생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잡아서 생긴 멍 같아요. 여기 손목 부분 보세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합니다. 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학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족분과 먼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설마 우리 와이프가?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요. 의사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결정했습니다. 집에 CCTV를 설치해야겠어. 점심시간에 회사를 빠져나와서요. 집에 몰래 CCTV 3대를 설치했어요. 거실, 엄마방, 부엌에요.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후 퇴원하셨어요. 의사가 당부했어요. 규칙적인 식사, 약물 복용, 충분한 수분 섭취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점 발견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은 괜찮았어요. 민수 씨가 재택근무를 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민수 씨가 출근하고 나서요. CCTV에 모든 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어요. 며느리야, 나 배고파. 은주 씨가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김치찌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안 보시는 사이에요. 그 찌개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모르고 드셨어요. 오후 2시 할머니가 화장실을 실수하셨어요. 은주 씨가 방으로 들어오더니요. 할머니를 밀쳤어요. 맨날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신 차리라고. 할머니가 벽에 부딪히셨어요. 오후 5시 할머니가 약 달라고 하셨는데요. 은주 씨가 약통을 던지듯이 주면서 말했어요. 알아서 드세요. 나는 당신 하녀 아니에요. 저녁 7시 민수 씨 퇴근 30분 전이었어요. 은주 씨가 급하게 할머니 방을 청소하고요. 할머니한테 저녁을 갖다 드리면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민수 씨가 집에 도착하면요. 은주 씨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여보, 어머니 오늘 잘 드셨어. 걱정 마. 민수 씨는 그날 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낮 시간 영상을 보는 순간요. 민수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밥그릇에 침을 뱉는 아내. 엄마를 밀치는 아내. 약통을 던지는 아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요.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잔인하고 혐오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다음 날 영상도 확인했어요. 할머니한테 밥을 굶기고요. 물도 안 주고요. 방문을 잠가버리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어요. 민수 씨는 3일 동안 영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할머니한테 저녁을 갖다 드리고 나온 후에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왜? 무슨 일 있어? 민수 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거 좀 봐.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은주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끝까지 봐. 3일 동안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침 뱉는 장면, 밀치는 장면, 욕하는 장면, 굶기는 장면.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는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학대를 해도 돼? 민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이 한 건 범죄야. 노인학대는 형법상 처벌받는 범죄라고. 여보, 나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청소하고 어머니 실수 치우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민수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도와주지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엄마는 내가 모신다. 당신은 민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랑했던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요, 엄마를 학대한 범죄자였어요. 다음 날 민수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놀랐어요. 피해자가 누구시죠? 제 어머니고요. 가해자는 제 아내입니다. 경찰서 상담실에서 민수 씨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심각한 표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폭행, 유기, 학대. 여러 혐의가 성립되네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폭행죄, 상해죄도 추가될 수 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민수 씨 집으로 왔습니다. 은주 씨는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최은주 씨,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함께 가시죠. 은주 씨는 경찰서로 연행됐고요.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지옥 같았어요. 힘들다고 학대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검사가 말했어요.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셨어야죠.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정부 지원.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어요. 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몰라서,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걸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식사를 굶겼고 침을 뱉은 음식을 먹였고 폭행했으며 방치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격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학대를 숨겼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은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치매 환자 돌봄 교육 이수를 명합니다. 은주 씨는 법정에서 울었어요.
민수 씨도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범죄자가 됐고요.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요. 은주 씨와 민수 씨는 이혼했습니다. 은주 씨는 집을 나갔고요. 민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어요. 할머니는 3등급 판정을 받으셨고요. 주간보호센터에 등록했어요.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차량으로 모셔다 주고 데려다 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방문 요양 서비스도 신청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주 3회 방문해서요. 목욕도 도와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어요. 비용은요, 정부 지원 덕분에 월 30만 원 정도였어요. 민수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요, 엄마를 돌봤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친구들도 사귀시고요. 프로그램도 하시면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아들아, 고마워. 내가 나를 지켜줘서.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아니야. 이제는 행복해. 할머니가 아들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은주 씨는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요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면서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은주 씨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를 돌봐줘서. 그 순간 은주 씨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고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매는 진행되고 있지만요. 제대로 된 돌봄 덕분에 속도가 느려졌어요. 아들 민수 씨는요. 엄마를 돌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요. 후회는 없다고 해요. 엄마를 지킨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여성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가까워졌고요. 최근에 교제를 시작했대요. 저도 치매 걸리신 아버지 모셨어요. 그래서 민수 씨 마음을 이해해요. 그 여성은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었어요. 할머니도 좋아하셨고요. 아들아, 이번에는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한편 은주 씨는요. 사회봉사를 마치고 나서요. 계속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대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요. 저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되지 않도록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은주 씨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요. 혼자 끙끙 앓다가요. 괴물이 됐어요. 은주 씨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신고되는 노인학대 사건이 6,770사건입니다. 2022년 기준.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그 10배가 넘을 거라고 해요. 가장 많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가족입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사랑하는 가족이 학대자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걸 모르고요. 혼자 감당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긴급 신고번호,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 1577-1389 24시간 운영, 전국 어디서나 무료 상담, 익명 신고 가능, 학대 피해자 보호 상담 법률 지원, 경찰, 전화 112,
긴급 상황 시 즉시 출동. 학대 현장 조사. 가해자 조치.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 129. 복지 서비스 상담. 관련 기관 연결. 신고 방법. 1. 전화 또는 방문 신고. 2.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나이, 주소. 3. 학대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4. 가능하면 증거 제출 사진, 녹음, CCTV. 5. 익명 신고도 가능. 중요 신고자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 받지 않아요. 이용 가능한 서비스. 1.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월금 낮 시간 돌봄. 식사, 목욕, 프로그램 제공. 본인 부담금 월 1,030만 원. 차량 픽업 서비스. 2.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신체 활동, 가사 지원. 본인 부담금 시간당 35,000원. 3. 치매 안심센터. 무료 조기 검진. 인지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상담 서비스. 전국 256개소 운영. 4. 단기 보호 쇼트스테이. 일시적 시설 입소 12주. 가족 휴식 시간 제공. 하루 12만 원. 5.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 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조 모임. 심리치료. 6. 배회 감지기 지원. 치매 환자 실종 예방. GPS 단말기 무료 지원. 지자체 신청. 해시태그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장기요양급여. 마이너스 월 최대 150만 원 정부 지원. 마이너스 등급에 따라 차등. 마이너스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치매 치료 관리비. 마이너스 월 3만 원 약제비 지원. 마이너스 치매 진단자 전원. 마이너스 소득 무관. 요양보호사 교육비. 마이너스 전액 무료 일부 지자체. 마이너스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장애인 연금. 마이너스 중증 치매는 장애 등급 인정. 마이너스 월 3,040만 원. 기초생활수급. 마이너스 소득 인정액 기준. 마이너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마지막 당부 말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은주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전국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던 가족이요, 간병 스트레스로 학대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힘들다고 학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부가, 사회가, 이웃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월 2,030만 원이면요, 충분히 재가에서 돌볼 수 있어요.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치매안심센터.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혹시라도요,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보신다면요, 외면하지 마세요. 1577-1389. 이 번호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모든 가족분들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혼자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예요. 더 나은 돌봄을 위한 선택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 돌보시는 분들께요. 함께 알고 함께 지켜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요. 마이너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